안녕하세요. 꿈이 자라는 과학 시간 혜은쌤입니다. 오늘은 기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미션입니다. 오늘 이 그림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과제 올리기란에 선생님 공개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영상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핵심 개념 1번 기압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 토리첼리의 실험입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압입니다. 기압을 하기 전에 압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1학년 때 배웠어요. 압력은 뭐였죠? 친구들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그렇죠. 단위 면적당 물체가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했었죠. 그럼 기압, 대기압은 뭘 말하죠? 그렇죠. 대기압 또는 기압이라고 말하는데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지만 무게가 힘이잖아요. 힘이지만 무엇의 힘이다? 공기의 힘이다. 그러니까 공기의 압력을 얘기하는구나. 대기압과 기압은 공기 압력을 얘기하는구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압이 있는 이유는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기체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왜 기압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죠. 기압과 같은 압력이 외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을 한번 볼게요. 바깥에서 압력으로 이 사람을 누르고 있습니다. 기체가요.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요. 누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쭈그러들지 않는 이유가 내부에서도 똑같은 힘으로 바깥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선도 마찬가지죠. 이런 같은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지 않고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기압은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생활에서 기압을 이용하는 기구들 한번 볼게요. 이 귀여운 개구리 인형이 있잖아요. 우리 흡착 고무를 사용해본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한번 사용해봤을 거예요. 흡착 고무. 이 흡착 고무는요. 공기를 흡착시켜서 벽에 흡착시키면서 공기를 빼냅니다. 공기를 빼내면요. 이 안쪽에 공기가 없잖아요. 그럼 안쪽에 기압이 없고 거의 없고 바깥쪽에는 기압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누르는 힘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서 벽에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기압을 이용하는 기구 중에 대표적인 예는요. 빨대가 있는데요. 우리 빨대 할 때 공기 쭉 빨아들이잖아요. 공기를 쭉 빨아들이는 이유는 이 빨대 내부의 압력을 낮추고요. 그럼 바깥쪽에 기압이 더 커지면서 이 빨대 안쪽으로 음료수가 빨려 들어오는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진공청소기도 내부 압력을 작게 해줘서요. 바깥쪽의 압력은 그대로입니다. 커지지 않아요. 바깥쪽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압의 크기를 측정해 봅시다.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측정했었는데요. 기압을. 이거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의뢰를 받아서 우물 시공에 나선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을 펌프로 끌어올렸었는데 이 펌프로 끌어올리다가 이 우물이 어떤 점을 발견했냐면요. 10m 이상이 되면 우물이 딸려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갈릴레이는요. 계속 고민했어요.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결국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이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갈릴레이의 제자인 토리첼리는요. 왜 10m 이상이면 딸려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품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물 대신 수은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왜 수은으로 실험을 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을 가져오는 친구는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왜 수은일까요? 수조를 쑤으면은 누르는 기압은요. 수음을 해보니까 76cm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모든 수은 기둥 수은으로 해보니까 다 76cm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왜 수은 기둥은 76cm로 올라올까요? 자, 이거 설명해 볼게요. 일단 바깥에서 공기는 수은을 누릅니다.
세워보면요. 수은을 누릅니다. 그럼 수은이 눌러지면요. 이렇게 시험관으로도 이 대기압이 이어지겠죠. 그대로요.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럼 76cm가 되었을 때 이 수은의 무게만큼 기압이, 바깥에서 누르는 기압이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같아지면서요. 더 이상 수은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 거죠. 결국 수은 기둥의 무게, 같은 면적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수은 기둥의 무게와 공기가 누르는 힘이 같아지기 때문에 76cm에서 같아지기 때문에 76cm의 수은 기둥일 때 우리가 일기압, 공기가 누르는 힘을 측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누르는 공기의 압력, 일기압은요,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과 같구나라는 걸 토리첼리가 처음으로 눈으로 보이게 실험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궁금한 거야. 기울여봤어, 한번. 기울여봤을 때 기둥의 높이 어떻게 될까요? 충격적이게도 같았어요. 왜? 왜 그럴까요? 자, 이것도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알아와주세요. 알아오면 점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굵기를 아예 다른 굵기의 시험관에 놓은 겁니다. 굵은 것도 해보고 얇은 것도 해보고 해봤더니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땠죠? 같았어요. 이것도 왜? 알아오는 친구에게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기압의 단위 보겠습니다. 1기압은 1013헥토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요. 1m 제곱당 1N의 힘이 작용하는 압력을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하고요. 헥토는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한 단위입니다. 그 헥토파스칼이 1013일 때가 우리 1기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측정했죠? HG는 뭐였죠? 친구들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HG 1단원에서 수은입니다. 수은을 HG라고 하죠. 76cm의 수은 기둥일 때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했었죠. 그러면 기압의 측정과 이용을 보겠습니다. 기압을 측정하는 기구는요. 그쵸, 기압계라고 하죠. 기압을 측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기압계라고 하고요. 일단 우리 수은 기압계가 있습니다. 아까 76cm가 1기압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76cm보다 낮아진다. 그러면 이 기압보다 낮다. 76cm보다 높으면 기압이 이거보다 높구나. 이걸 이용해서 기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네로이드 기압계는요. 이 진공인 금속 간의 부피 변화로 기압을 측정하는 건데요. 만약 기압이 높다. 고기압이다. 그러면 부피가 어때? 바깥쪽에서 많이 누르잖아요. 그럼 부피가 작아지겠죠? 부피가 작아지면서 이 기압에 이 시침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침이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기압이 높아지면. 그리고 저기압이 되면 이 금속 간의 부피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적게 누르니까 부피가 커지겠죠? 그래서 시침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바늘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이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요. 네, 그림은요. 마그데부르크 반구 그림인데요. 이 진공인 반구를요, 두 개를 겹쳐가지고 떼려고 잡아당겼더니 총 8마리씩이 잡아당겨도 떼지지 않더라라는 그 유명한 반구 실험의 그 마그데부르크 반구입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이 마그데부르크 반구를 우리가 해볼 건데요. 마그데부르크 반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을 하고요. 주사기로 먼저 공기를 빼냅니다. 공기를 빼내야 되겠죠. 반구 두 개를 힘을 주어 떼어내고요. 주사기에 다시 공기를 넣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 관찰할 겁니다. 아이고, 이건 아니고요. 자, 내일도 화학실입니다. 화학실로 오세요.